여러분, 상상은 열심인데 통장은 그대로인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부자의 의식에 오래 머물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깐 상상하고 바로 예전 가난한 자아로 돌아가곤 합니다. 헬스장에 잠깐 갔다가 몸이 그대로라며 실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빌이 말한 펜으로 산다는 것은 잠깐 구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부자인 나로 하루를 살겠다고 조용히 정하는 태도입니다. 상상과 감정 속에서 나는 넉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연습입니다. 지금 통장 숫자와 상관없이 자아, 개념을 부자의 쪽으로 옮깁니다. 백만장자의 비밀은 이 자아 개념을 끈기 있게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상상은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이사가는 과정입니다. 예전 걱정과 부족함이 떠오르면 얘 습관이구나 하고 봅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다시 부자의 느낌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이때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려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면의 부자가 바깥 현실보다 더 진짜라고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업과 제국도 처음에는 누군가 머릿속 그림이었습니다. 당신의 상상 속 자산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부자의 나는 미래 현실의 씨앗입니다. 오늘 그 씨앗을 잠시라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상상 속에서 돈 걱정이 없는 나를 잠깐이라도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살짝만 잡혀도 이미 큰 진전입니다. 이 작은 이동이 앞으로 큰 재정 변화를 여는 출발입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이미 부자입니다. 이제 초연함, 즉 결과를 내려놓는 힘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상상한 뒤 바로 계산과 걱정 모드로 들어가곤 합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상황을 억지로 맞추려 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힘을 믿지 못해 내가 다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내빌이 말한 진짜 침묵은 결과의 방법을 신성한 지성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심장 박동을 관리하지 않듯이 돈의 길도 굳이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의 쉬운 길은 돈의 흐름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길입니다. 소포를 주문하면 우리는 보통 편안히 일상을 이어갑니다. 우편함 앞에서 하루 종일 울며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배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상상 속에서 주문을 마쳤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알아서 배송을 진행하도록 허락합니다. 물론 영감이 오면 행동도 합니다. 다만 출발이 다릅니다.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나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부자는 생존을 위해가 아니라 확장을 위해 사업을 시도합니다. 이 초연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방식은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신이 더 지혜롭게 길을 섞어줄 것이라 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잠시 그대로여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 잔잔한 믿음이 있을 때 돈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부는 이미 나에게 배송 중이다. 끝에서 산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하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 우리는 행동을 막아 버리기 쉽습니다. 내빌의 메시지는 행동을 없애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행동의 에너지, 출발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벌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단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부자인 의식에서 행동하는 연습을 합니다. 성공한 작가는 작가가 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작가라서 글을 쓰고 또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부자인 사람은 기회를 즐겁게 탐색합니다. 돈을 쫓기보다 의미와 기쁨을 보고 움직입니다. 백만장자의 길은 어떤 행동인가 보다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작은 실패도 크게 흔들립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실패도 데이터가 됩니다. 내빌이 말한 영감 행동은 조급함이 아닌 평온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떠오른 책, 강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때 백만장자의 의식은 그 작은 신호를 존중합니다. 반드시 대박을 내겠다는 집착이 아닌 가벼운 실험으로 움직입니다.
이 행동들은 이미 부자인 나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버거운 전쟁이 아니라 성장의 여행이 됩니다. 수입이 아직 커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부자의 길에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묻고 선택해 보세요. 이미 부자인 내가 지금 뭘 할까? 현실과의 싸움은 돈 이야기에서 특히 힘들게 다가옵니다. 카드값, 월세, 잔고는 아직 가난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끝에서 살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빌은 감각은 과거를 보여줄 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통장 숫자는 예전 생각과 선택의 사진일 뿐입니다. 반면 상상력은 앞으로 열릴 평행 현실을 보여줍니다. 백만장자의 쉬운 길은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울 속 표정을 바꾸겠다고 거울을 닦지 않듯이 현실만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의 표정을 바꾸면 바깥도 따라온다는 법을 이해합니다. 마음속에서 신뢰받는 부자를 충분히 느껴봅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여유롭고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전 현실이 보여도 오래된 사진이구나 하고 봅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사진을 찍는 중이라는 인식을 지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아니다 라고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결과, 오늘 상상은 내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백만장자의 의식은 감각의 속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부자의 정체성이 점점 편해지는지를 봅니다. 숫자보다 오늘 나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돈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를 따릅니다. 내가 부족함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현실도 그 부족을 돕습니다. 내가 이미 가치 있고 풍요롭다고 느끼면 돈도 그 가치를 돕습니다. 오늘은 거울과 싸우기보다 거울 앞 표정을 살짝 바꿔보세요. 이 작은 표정의 변화가 언젠가 인생 사진첩 전체를 바꿔줍니다. 시간과 돈의 관계도 우리를 자주 조급하게 만듭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언제 사업이 터지나요? 라는 생각이 계속 납니다. 상상의 세계에는 어제와 내일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현은 입금 알림이 올 때가 아닙니다. 내 의식 속에서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외부 변화는 그 내면 변화를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빌은 씨앗의 예를 자주 사용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흙을 파헤치면 뿌리가 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앗은 조용히 준비합니다. 우리의 부자 자아도 잠재의식이라는 흙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통장 숫자가 더뎌도 내 안에서 자라는 느낌을 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내면 작업이 한 번에 드러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빌은 일정 기간 끝에서 살기를 제안합니다. 가장 간절한 재정 소망 하나를 정하고 연습합니다. 잠들기 전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을 떠올립니다. 아침에는 오늘을 부자답게 살겠다고 마음을 세웁니다. 며칠 차이는 없어 보여도 말투와 선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재정 곡선을 바꿔줍니다. 오늘 조급해진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예전 습관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폭발하거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라고 속단합니다. 하지만 내빌은 이런 순간에 쓰는 강력한 도구를 알려줍니다. 바로 수정이라는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장면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돈 때문에 움츠러든 순간, 자존감이 떨어진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부자의 나로 다시 연출해봅니다. 그 상황에서 부자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다시 느껴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은 과거 기억의 감정을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어제의 가난한 나 대신 어제부터 이미 부자였던 나를 새깁니다. 이렇게 과거의 감정을 바꾸면 미래의 흐름도 자연히 바뀝니다. 백만장자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수정의 힘을 사용합니다. 하루가 엉망 같을수록 잠들기 전 수정이 더 필요합니다. 누워서 오늘의 나를 부자답게 다시 그려보는 것입니다. 실수한 나를 미워하기보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성장 중이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 태도는 자기 비난 에너지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점점 나를 대하는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결국 재정과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오늘 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부자의 나를 연습했다. 내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 이기적인가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돈과 부를 상상하면 어쩐지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내빌은 욕망은 영혼의 확장 신호라고 말합니다. 풍요 욕망은 더 크게 베풀고 나누라는 초대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넉넉할 때 돕기가 훨씬 쉽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눌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가족을 돌볼 힘이 생깁니다. 당신이 여유 있으면 그 돈이 여러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사랑이 충만하면 그 따뜻함이 주변에 퍼집니다. 이렇게 보면 욕망을 실현하는 일은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가 커지는 성장 과정입니다. 끝에서 사는 사람은 작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 더 넓게 품고 더 깊게 돕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된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와 제자들에게 상상의 힘을 가르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당신의 풍요는 누군가에게 안전한 버팀목이 됩니다. 당신의 여유는 누군가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러니 죄책감 대신 감사와 사명감으로 부의 길을 걸어보세요. 나는 풍요가 흘러갈 통로가 되기로 선택합니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네빌은 우리 안에 무한한 평행 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 가능한 모든 버전의 내가 이미 의식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 많은 상태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나, 간신히 버티는 나, 적당히 사는 나, 여유로운 부자 나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 개념에 따라 그 상태와 연결됩니다. 네빌은 이를 라디오 주파수에 비유합니다. 많은 방송 중 어떤 채널에 맞추느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집니다. 새 방송국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채널에 다이얼만 돌리면 됩니다. 백만장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부자 현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부자 채널에 의식을 맞추면 됩니다. 그 채널의 이름은 나는 이미 풍요롭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선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수록 주파수는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과 기회, 상황이 그 주파수에 맞춰 재배열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막던 관계가 서서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정보가 나타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바뀌자 세상이 그에 맞춰 반응한 것입니다. 평행 현실을 이해하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자라는 걸 압니다.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나는 어떤 나를 고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상과 감정, 말과 행동이 그 선택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버전의 나를 선택했는가? 네빌은 감정이 실현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장면만 그리는 상상은 아직 문 앞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 문을 여는 힘은 그 장면을 지금 이미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을 떠올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부족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 부족 신호를 더 크게 비춥니다. 백만장자의 길은 부자의 느낌을 먼저 익숙하게 하는 길입니다. 돈이 많다라는 말이 아니라 넉넉함의 감각을 연구하는 길입니다. 그 감각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긴장을 기본값으로 살았다면 편안함이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반복과 끈기가 꼭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다 결국 벽이 무너진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라는 벽도 부자의 감정을 여러 번 품다 보면 무너집니다. 이때 또 하나의 비밀이 신성한 무관심입니다. 상상을 끝냈다면
이제는 과하게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씨앗을 파헤치지 않듯이 이미 심은 감정을 믿습니다. 예수는 결과가 보이기 전 이미 감사했습니다. 의식 속에서 일이 끝났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부자 감정을 충분히 느꼈다면 잠시 물러나는 연습을 합니다. 하루 동안 그 상태를 기억하되 집착은 내려놓습니다. 감정과 끈기와 무관심이 어우러질 때 시련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늘도 부자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믿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기본 감정이 부족해서 풍요로 옮겨갑니다. 마지막으로 백만장자의 길을 실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절한 재정 상태를 마음속에 또렷이 정합니다. 숫자도 좋지만 그 돈으로 살고 싶은 삶을 떠올립니다. 빚에서 자유로운지, 가족에게 집을 선물하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짧은 장면을 만듭니다. 친구가 축하해주며 이제 마음 편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행을 선물하고 웃음을 보는 장면도 좋습니다. 그 장면의 목소리와 손길, 냄새와 감정을 생생히 느껴봅니다. 잠들기 전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빨리 되게 해달라는 부탁보다 이미 고맙다는 고백을 선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부자답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계산할 때도 만날 때도 이렇게 묻습니다. 부자인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질문에 따라 작은 선택을 바꾸어 갑니다. 밤에는 수정 연습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부자답지 못했던 장면을 다시 불러내 새롭게 연출합니다. 이렇게 상상과 감정, 선택과 수정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중간에 흔들려도 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 중임을 기억합니다. 부의 길은 한 방의 극적 반전보다 부드러운 곡선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지금도 재정 현실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신성과 함께 백만장자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 현실에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풍요롭고 가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익숙해질수록 인생은 새 부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